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가 재개발 사업지의 임대주택의 의무 공급 비율을 높이면서 전문가들은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초기 단계의 재개발 사업장은 사업 동력이 떨어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이미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는 규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몸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방향이든 간에 공평한 규제와 공정한 잣대로 평가해서 억울한 입장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3에 2668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유익한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이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의 강의로 우리 부동산 시장 공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건요, 투자의 목적이기 이전에 나 홀로 혹은 우리 가족이 삶의 생계를 꾸리게 될 삶의 터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주택 수요자들의 세대별로 다른 특성을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 또는 소득 수준, 그 지역의 성향 이런 것들 따라서 주택 형태가 그 지역 사람들에 맞추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관련된 수요가 현재 젊은 세대에 있을 테고요. 또 노령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요의 특성을 알게 되면 그 지역이 젊은 층들이 많이 운집하는 지역이다. 아니면 노령층이 많은 지역이다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성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젊은 층들, 특히 이제 생산 가능 인구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맞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조건상 실제적으로 그런 지역들이 어떤 형태로 또 현재 주택 가격이 형성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주택 수요의 세대별 특성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대를 좀 나누면요. 에코 세대와 중간 세대, 1차 베이비붐 세대, 그다음에 고령 세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중간 세대나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고령 세대가 될 테고요. 에코 세대는 이제 중간 세대로 또 이제 편입이 될 테지만 지금 현재 기준 봤을 때 에코 세대는 현재 34세 이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세대는 35세부터 49살까지, 그다음에 1차 베이비붐 세대는 50부터 그러니까 59까지요. 그리고 고령 세대는 60세 이상을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에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연령대로 딱 보게 되면 당연히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 세대죠. 그랬을 때 자가 보유율이 30%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해당된다. 주로 이제 에코 세대는 임대 수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다음 중간 세대가 있습니다. 35세부터 49세까지 있는 중간에 낀 세대라고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부터 74년에 태어난 사람들 핵심 주택 수요 계층으로 간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대가 아무래도 주택을 옮겨 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또 직장 때문이든 어쨌든 형태로 봤을 때는 핵심 주택 수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1차 베이비붐 세대, 이제 에코 세대의 부모님 세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 보유율이 70% 이상 됩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중 7명은 넘고 주택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세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감소가 되겠죠. 자가 보유율, 실제로 집이 한 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입한다는 건 여유 자금이 생겨서 투자 목적밖에 안 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이 있다 한다면은 그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재산 가치를 또 논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주택 수요는 또 추가적으로 주택을 현재 보유해야 될 어떤 그런 이유는, 타당한 이유는 감소가 되는 세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상 세대, 이제 고령 세대라고 하는 부분은 자가 보유율이 75%,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75% 정도입니다. 더 높죠? 당연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노후화된 주택들 실제적으로 이제 자녀들한테 다 물려줄 그런 주택들이겠죠. 여러 가지 봤을 때 자가 보유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고령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들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현재 다시 또 그 자녀 세대들도 집을 필요할 테고요. 또는 현재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을 내가 물려받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당연히 이렇게 세대가 구분되면서 투자처를 또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이라든가 자가 보유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국 수도권, 광역, 도지역까지 나눠봤을 때 단연컨대 뭐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득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서도 중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중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그 다음에 에코 세대. 당연한 얘기겠지만 고령 세대는 소득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가 보유율도 봤을 때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가 보유율은 자가 거주율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 거주는 내가 갖고 있는 집에 내가 거주하는 비율이고요. 자가 보유율은 실제적으로 그 보유만 했을 뿐 내가 현재 이 집에 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 세대와 중간 세대, 베이비붐 세대, 고령 세대. 당연히 에코 세대에서 고령 세대로 갈수록 월소득은 줄어들고요. 그렇지만 에코 세대에서 고령 세대로 가는 비율을 봤을 때 자가 보유율은 이만큼 높아진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내가 고령 세대가 집을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움직일 수도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가 보유율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구수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030년도가 이제 정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때가 이제 딱 분기점인데요. 이때까지부터 2030년 이후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30년도까지는 조금씩 늘어난다. 그렇지만 밑에 있는 곡선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가구수입니다. 가구수는 실제적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다인 가구가 있겠지만 그 모든 가구를 다 포함시킨 거고요.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죠, 오히려. 가구수 늘어나. 인구는 줄고 있는데 가구수 늘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집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인구가 줄니까 부동산 가격이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가구수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래 인구 및 가구 추계 또 증가 어떻게 됐는가 봤을 때도 가구수는 2010년도부터 203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17,000가구에서 현재 1,700만 가구에서 2,200만 가구로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수는 4,900만에서 5,100만까지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 대비 가구수가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균 가구원 수의 이제 인원수가 얼마가 되는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제적으로 2007년도에는 3.7명 정도 됐습니다. 한 집안에 같이 거주하는 인구 비율 자녀부터 해서 부모님부터 그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따졌을 때 3.77명이 쭉 떨어지면서 2035년도에는 2.17명.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현재 한 가구에 3명이 채 살질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큰 집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처럼 현재 중량평수 30대, 40평대 사실 크게 빈 방이 2개, 3개씩 그냥 텅텅텅 비어서 현재 먼지만 쌓이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굳이 방이 3개고 4개고 필요 없이 방 2개면 된다라고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형주택의 인기가 더욱더 높겠죠. 그리고 연령대를 봤을 때도 가구수 말씀드린 대로 핵심 수요 계층이 35세부터 54세까지 집을 갈아타거나 현재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현재 인구 비율은 현재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핵심 수요층이 이제 고령 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에코 세대 24세 이하부터 34세 미만 34세까지 요 에코 세대가 이제 현재 핵심 수요 계층으로 다시 또 이제 옮겨 타겠죠. 그러면서 현재 이 비율은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현재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인구를 비율을 따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연령대별 가구수 증감 가구수가 얼마나 증감됐는가 봤을 때 실제 65세 이상부터 해서 맨 아래 24세 이하까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현재 가구수가 증감되는 부분, 가구수가 늘어나는 비율을 봤을 때는 65세 이상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 세대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24세 이하나 아니면 25세부터 현재 그 세대들 또는 35세부터 44세까지 핵심 수요 계층도 현재 좀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등히 늘어나고 있는 비율은 봤을 때 55세부터 65세의 비율이 현재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가구원, 현재 가구원 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1, 2인 가구를 합쳐가지고
실제로 2030년도에는 거의 65% 정도 됩니다. 10가구 중에 7가구 정도는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다인 가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2020년도 현재 기준 봤을 때도 58% 정도가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이렇게 형태를 보십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하는 목적으로서 봤을 때는 소형주택, 원룸, 투룸, 1.5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욱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산 유형 비중 봤을 때도 주택 비중도 실제적으로 현재 에코세대와 현재 고령세대까지 쭉 봤을 때 금융자산과 현재 실물자산, 실물자산이 이제 부동산이죠. 실물자산 비율은 중간세대부터 베이비붐 세대, 또 고령세대까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에코세대는 현재 아직까지는 실물자산보다는 현재 실제적으로 금융자산을 더 선호하는 거를 비율을 봤을 때 비교를 하게 되면 중간세대 대비 에코세대가 훨씬 더 금융자산을 선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60세부터 현재 80세 초과까지 실제로 총 자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이상이 되게 되면 더욱더 이제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 중 현재 보유 가구 비중이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자산 중 현재 거주주택 자산 비중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현재 60대부터 70세까지, 60대부터 80대까지가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부동산 자산 에코세대나 현재 거주주택 자산 비율 중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비율 중에서도 거주주택 비율 중이 월등히 높다는 얘기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을 마련하게 되면 빚이 생깁니다. 그 빚이 생기는 게 부채죠. 가계부채라고 이제 통칭하는데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에는 실제 생활자금 대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지만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빚을 내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빚을 못 내게 해서 집을 못 사기 때문에 그 수요가 다시 전세 수요로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대 시장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전체로 보시더라도 에코세대부터 해서 중간 베이비붐 고령세대까지 봤을 때 가장 대출 또는 부채 비율이 높은 세대는 벌이가 가장 좋은 중간 세대나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생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감당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집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렇지만 도표로 봤을 때는 중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그래도 가장 핵심 수요 계층이고요. 에코 세대가 이제 중간 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로 이제 다시 베이비붐 세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중간 세대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세대들이 움직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세대들은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세대들이고요. 앞으로도 혼자 살거나 둘이 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형주택의 인기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투자 방향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주택 수요의 세대별 특성을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에코세대에서 중간세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에서 고령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세대별 주택 수요를 관찰해 보신다면 지금보다 더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지역은 어디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 기호부터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수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찾으시는 분들은요.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찾아보셔야죠. 강남구 역삼동 바로 가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남, 관악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들이 대부분 다 20, 30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변은 현재 테헤란로 주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전철역과 또 가깝고 또 혼자 살 수 있는 1.5룸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젊은 층들에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테헤란입니다. 테헤란로 연결된 라인은 실제적으로 삼성동에 개발된 축이 지금 현재 서초동까지 연결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강남역까지 권역 자체가 이제 공동 개발이 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신설 노선들 보시게 되면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전철 노선은 2호선이죠. 2호선은 역삼역에서 도보 약 3,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 아시다시피 이 주변은 대부분 다 직장 구성이 좋은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지역이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입지 여건 자체가 워낙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IT 기업이라든가 현재 그 엔터테인먼트를 관련하는 기업체들, 그렇다는 얘기는 젊은 층 인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이 주변에 있는 그 큰 기업뿐만 아니라 제 작은 중소기업까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상 그 주변에 젊은 층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또 강남역 상권 또한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그 상권을 찾아드는 외부 유동 인구들도 엄청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읍면동의 세대 원수를 보시더라도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구와 역삼동이 강남구 중에서도 역삼동이 가장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현재 업무 시설과 상권이 굉장히 혼재한 지역이고요. 전체적으로 전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현재 교통여건은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또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미 포진하고 있는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종합병원, 고속버스 터미널 또 그 주변에 있는 또 상업시설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욱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2012년도부터 또 2015년도도 있고요. 16년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준공된 날짜겠죠. 이 날짜가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들입니다. 보통 다 1.5룸에서 2룸이고요. 봤을 때는 가격이 현재 완만하게 유지된 후에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또한 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투자 가치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이제 업무시설로 더 확충이 되고 있는 또 이제 르네상스 복합단지 개발. 여기에는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업무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직장인들 구성들이 좋아지고 직업군들이 발달되면서 현재 직장인 수요들이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개발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중심이 됩니다. 탄천을 중심을 두고 또 현재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면서 탄천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현재 한강 정비 권역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하 공간 개발을 통해서 또 그 주변에 또 현재 광역 급행 철도들이 현재 각 노선마다 또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클 겁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그룹 통합 사업 외에 현재 전시장부터 해서 공연장, 호텔,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관련된 현재 직장인들이 또 늘어나겠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하 공간 개발을 통해서 GTX와 SRT, K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클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체가 지금 현재 지정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권, 현재 상업지라고 포진되어 있는 현재 회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적률뿐만 아니라 현재 그 주변에 종상향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가 2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4,900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물론 부가세라든가 경비 별도입니다. 임대 금액은 현재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이 아니라서 대출고 가는 금액은 꽤 큽니다. 그래서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따라서 4,900에서 9천만 원 정도 투자하는 채 1억이 안 들어가는 소형주택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헤란과 직장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2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공실이 없죠. 1인 가구 최다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거주 공간이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최대 상권과 다양한 직업군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 차이까지도 가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이런 부분을 노려보신다면 굉장히 우량한 오피스텔이다.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강남구에서 가장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역삼동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주변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다세주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역시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여유로운 크기를 찾으시는 분들은요. 찾으려고 해도 좀 희소성이 돋보이는 부동산 아닐까 싶습니다. 방 3개짜리 주택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시죠. 네, 3룸이고요. 실제적으로 3룸 구조가 복층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층에는 방이 2개, 계단을 통한 2층에 방이 하나가 널찍한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사용 면적이 실제적으로 20평이 넘습니다. 이런 구조 없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또 한번 또 투자 고민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실제로 언주역에서 도보약 3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3, 4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 여건 상당히 우수하고 또 상권도 좋죠. 그리고 위로는 7호선 학동역이라
강남역이라든가 아래로는 역삼역까지 연결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또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또 우측으로 보게 되면 또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한 효과도 그 주변을 누려볼 수도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포와 시구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 주변이 이제 주거 상업 지역으로 또 개발이 되는 복합화 사업 또는 현재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주변 환경이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에서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전철역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현재 위아래로 따졌을 때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는 8개가 되겠죠. 이제 환승역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철역이 둘러싸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전철역 두 정거장만 옮기게 되면 복합개발지구가 있는 삼성동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효과 때문에라도 이 주변이 가격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초와 강남을 연결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강남 지역에 있는 대형 상권과 서초 지역에 있는 현재 반포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또는 백화점 시설, 종합병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삼성동 쪽에 있는 현재 백화점 면세점부터 해서 공항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지하 상권, 특히 강남역에 있는 상권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도보도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권들이 주변에 워낙 큰 대형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 인구들, 소비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업무지역과 상업지역, 저층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층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들 현재 다시 고층으로 부활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높은 건물 지을 수 있는 요건으로 만들어준다. 그 얘기는 토지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요. 공시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붉은색 라인들이 넓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지 가격도 당연히 덩달아 오를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라든가 종상향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상업 인구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 구성도 워낙 좋아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병원 사거리 주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병원과 관련된 의학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의료 관련 시설들 현재 굉장히 신축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광 호텔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당연히 의료 관광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요즘 같아서는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끝나게 되면 다시 또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당연히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 형태의 또 숙박시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또 직업군들이 발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말씀드린 대로 범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송파와 강남과 연결되죠. 그 중심에는 탄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가 들어갈 테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상은 올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라고 얘기됐습니다. 인허가 절차라든가 행정적인 부분 다 끝났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상공간 개발하면서 5개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폭 자체가 넓어집니다. 넓어지는 부분만큼 나누어서 개발할 수밖에 없죠. 스포츠 특화라든가 아니면은 전통문화, 국제 업무라든가 문화 거점, 마이스 산업, 또는 그 주변에 현재 전통 관광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 주변에 이제 업무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시설들, 그와 관련된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서 또 이 주변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간 지역이죠. 현재 A 노선과 C 노선 확정된 노선, 거기에 위례신사선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경전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이용객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하루 이용객이 60만 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권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현재 지하공간 영동대로 복합개발 통해서 지하공간 개발도 같이 하죠. 상권이 그만큼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현재 투룸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다 말씀드리시고요. 임대 예상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가능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출을 약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은 2억 3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9호선 원주역 3분 초역세권 평지 굉장히 입지여건 우수하다 말씀드렸고요. 강남 상권과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대형 서초 상권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 배후지의 풍부한 임대 수요가
흘러 넘치는 지역이다. 또 복층식 쓰리룸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소 가치가 높은 신축 건물이다. 2층에도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화장실이 2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용 면적이 위아래 합쳐서 20평이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신축 건물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가 상승한 강남 서초의 연결 지점이다. 이런 것 때문이라도 앞으로 대표할 수 있는 환매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서 방 3개짜리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에 2668번 여기로 연락 주셔서 소장님과 자세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방이 3개인데 투룸보다도 저렴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생각하고 계실 텐데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강남 서초 지역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여건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은 거고요. 동일한 어떤 주택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각 개별적인 가격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기본적인 깔고 앉아있는 토지 가격도 월등히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남 서초 부동산 투자 1번지라고 하는 이유가 가격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국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 강남 서초가 유일할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주택들을 서너 개만 갖고 계셔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노후 준비는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셔서 어떤 주택이든 간에 강남 서초의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구입하는 것을 굉장히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후 준비로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언주역 근처에 방 3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그리고 내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 임장 나가고 싶고 강의 참여를 원하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무료 1:1 전화 상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제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공략이라고 하고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화로 1:1 무료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예약은 필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에 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박영진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박영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분 나와주셨어요. 부동산계의 올킬,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가져오신 두 지역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다른 유형으로 선별해 오신 것 같은데 간단한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저금리 시대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가입니다. 청량리 주상복합 상가와 또 여러분들이 강남 거주할 수 있는 서초동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핵심 지역의 상가와 함께 또 강남권의 부동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수영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동이네요. 1호선과 분당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함께 지나는 청량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특별히 상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약 4억 5천만 원에서 16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월세를 꼬박꼬박 받아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찾으시는 분들은요. 오늘 청량역 역세권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지역에 상가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일단 이제 이 청량리동 상가는
저금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자산가들이 건물과 상가에 투자를 많이 한답니다. 근데 상가도 아무데나 하면 안 되죠. 근데 오늘은 아주 앞으로 개발 계획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청량리역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그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상가는. 근데 오늘 준비한 거는 뭐 10%만 투자를 하셨다가 3년 후에 완공되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위에는 오피스텔이 한 1000여 세가 되는 대형 기업에서 하는 오피스텔의 1층에 있는 주상복합 상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요, 청량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은 사람 이동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게다가 이제 백화점도 있죠. 또 이쪽에 뭐 조금 지나면 경동시장, 양령시장도 있고 또 이제 수산시장, 청과시장, 시장들이 뭐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청량리역 하면 알아주는 곳이죠. 어디든지 사통팔달 이동하기 위해서도 몰리고 또 이런 역 주변은 원래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상가 장사 잘 됩니다.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또 이곳은 이제 보면은 주변에 역뿐 아니라 주변에 뭐 시장도 있겠지만 학교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이곳에 주변에 그 세무서, 경찰서 그런 곳도 있고 또 시립대, 카이스트, 경희대 뭐 이렇게 대학교도 그 큰 학교들이 종합대학들이 많이 있고 또 동대문 정비 사업으로 이쪽으로 계속 주거지 조성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깨끗하게 변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우선 또 이제 주변에 보면 이 상가가 어느 곳이 좋으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단은 이동이 간편하고 빠른 그 시간 내에 중심지로 모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노원도 20분대, 구리 10분대, 잠실 20분대, 강남 10분대, 뭐 시청, 용산 10분대, 20분대면 다 모일 수 있는 곳. 이곳에서 왜 모임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또 오기도 좋고 가기도 좋은 곳,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 근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 우리가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량리역 근처에서 또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 꼽자면은 뭐 재정비 사업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개발 호재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아직까지도 노후화된 그 청량리역은 예전부터 먼저 건설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곳이 많이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를 예측하실 때는 지금 반듯하게 다 건설된 곳보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하나하나 개발하면서 그 개발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이렇게 촉진지구가 돼 있죠. 이곳 안에 4구역을 철거하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65층 4개 동의 주상복합과 호텔 공연 주민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오고요. 또 이곳에 이제 앞으로 65층이라는 청량리역에 이제 제일 높은 층이 들어오죠. 그래서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청량리의 대표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쪽에 청과시장에 또 이제 주상복합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4개 동입니다. 50층에 58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이제 집가 상승을 예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면 집가 상승이나 모든 주택 가격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청량리역 또 그 옆에 65층 랜드마크와 더불어서 아주 우뚝 스카이라인을 바꿀 수 있는 청량리의 대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2단계로 선정된 지역이고요. 청량리역에서 제기동 일대를 약 49만 제곱미터 지역을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또 뭐 서울시에서도 뭐 200억 투입을 하고 그래서 청량리역 일대가 아주 새롭게 변모하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미래 도시로 바뀌고 또 그렇게 고층이 많이 들어오면 또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 늘어나고 또 그곳에 이 주상복합 1000여 세대가 있는 곳에 있는 1층 상가라는 점
가히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장사도 잘 되고 나중에는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일단은 뭐 칠권역에서 청량리, 왕십리역에 이쪽에도 이제 뭐 특별 기능을 육성하고 자족성을 이제 뭐 강화한다 해서 이 칠권역의 한 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쪽에 이제 교통이 더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GTX B 노선, C 노선. GTX가 한 노선만 들어와도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B 노선과 C 노선이 두 개의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광역 급행 더블 역세권이다. 그렇게 예측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9호선 못지않은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까지 바로 한정거장이죠. 한정거장으로 바로 그 1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교통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항상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앞으로 이제 2022년 이내에 착공 예정에 있는 청량리 신내역까지의 운행 예정에 있는 면목선 기대하고 있죠. 면목선이 또 청량리역까지 만납니다. 그러니까 교통은 더 편리해지고요. 뭐 도심 접근성 좋죠. 교통난 해소도 되죠. 167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교통 좋고 이 상가는 교통이 많이 좌우합니다. 많이 몰려야 되죠. 그래서 교통은 그렇게 예측하실 수 있겠고 앞으로 이제 동북선도 제기동을 거쳐서 왕십리까지 또 생기기 때문에 교통이 또 하나가 생기죠. 그래서 이곳은 교통 아예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버스가 62개 노선이 들어오니까 그 앞에 있는 상가입니다. 그 앞에 있는 주상복합 상가인데 그 1번 승강장, 2번 승강장, 3번 승강장, 4번 승강장 해서 62개 버스 노선이 몰리니까 그만큼 그 인구 이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철도망도 10개 노선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6개 노선이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충선, 경원선, ITX 청춘선, KTX 경강선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또 4개 노선이 더 GTX B 노선 송도에서 마석까지 25년 계획돼 있고 GTX C 노선은 수원에서 양주까지 또 계획이 있고요. 또 KTX도 이제 연결이 되고 강북 횡단 경전철도 지금 추진이 되기 때문에 10개, 11개 철도도 들어오고 교통 중심지로서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리고 그런 곳으로 상가가 조금 좀 비싸잖아요, 가격이.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심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 편리한 청량역 인근에 이제는 GTX B 노선의 C 노선까지 여러분들이 교통 호재까지 바라보시고 투자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에 속한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에서 저희가 1층의 상가로 소개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가 투자 금액이 궁금해져요.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이제 상가하면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이제 크기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작은 것부터 조금 널찍한 것까지 다양하게 제가 고를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이고요. 1층 상가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억소리 납니다. 근데 오늘은 저금액으로 더군다나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그 대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만 원에서 16억인데 임대금액 보증금 5천에 월 150에서 550까지 크기에 따라서 충분히 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 금액은 60%만 지금 했는데 70%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실투자 금액을 1억대의 상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억대에서 5억 정도의 활용을 하시면 5억 한 5, 6억 정도로 그래도 똘똘한 상가를 하나를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지금은 10%만 있으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부담 없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상가 소개 받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지영 기사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주택을 투자 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3억 7,800만 원에서 4억 3,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만나볼 서초구 서초동 지역 부동산은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근처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역의 인근에 예술의 전당이 가까운 걸 비롯해서 입지적인 장점부터 만나볼까요? 예, 일단은 뭐 다세대니까 여러분들이 실거주도 가능하고요. 투룸입니다. 투룸이고 한 15평 정도의 널찍하게 잘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곳 강남 아닙니까? 그렇죠? 서초구 위치는 일단은 뭐 남부터미널에서 서초역 이용 가능하고요. 주변에 이제 고가 아파트들도 있죠. 그래서 연계돼서 충분히 가능하고 이곳은 이제 교통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사통팔달 이용이 가능하고 초중고 뭐 법조단지 이쪽에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교육적으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올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는 생활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리풀 공원, 자연 인프라 있죠. 대법원, 고등법원, 법조단지가 있고 또 뭐 서울교대라든지 뭐 한국예술종합학교라든지 이런 뭐 대학교도 되어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뭐 직장인들도 많이 있지만 직주 근접지로 있지만 뭐 고등학교 유명하죠. 서울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이 명문고를 위해서 이렇게 아이 따라서 이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한테도 아주 적합한 곳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초중고대 이곳에서 한 곳에서 있으면서 앞으로 아이 교육까지 대학교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또 직주 근접지로 뭐 실거주도 원하지만 아니면 나는 투자를 원한다 하시면 주변에 직장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대형 업무 단지가 많이 있는 곳에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형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실거주와 투자 모두 생각해 보셔도 되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학군을 비롯해서 풍부한 수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개발 호재까지 풍부하면 정말 좋을 텐데 서초동이니만큼 정말 호재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 만나볼까요? 이제 뭐 서초동에서 가장 가까운 그 서리풀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됐죠. 근데 그 부지가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보사 부지다 해서 지하철도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통도 이제 직선으로 테헤란로가 그냥 직선으로 뚫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직장인들이 좌우로 충분히 올 수 있는 곳이고요. 우선 이곳에 이제 서초동 정보사 부지 개발 뭐 약 9만 제곱미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9만 1천 제곱미터 되고 이제 이곳을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단지로 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기존에 있는 그런 뭐 다닥다닥 붙은 그런 업무 단지가 아닌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한다고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 이제 가장 이제 서초대로에서 우리가 이제 손꼽고 있는 거고 기대하고 있는 곳인데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이렇게 지금 이곳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되어 있고 저렇게 이제 빨간 라인이 있는 곳은 이제 중심 상업지로 굉장히 이제 그 종상향이 돼서 초고층으로 몰려 있고 앞으로 이제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곳이 되겠고요. 또 방배 중심 지구에 이제 이곳도 그 앞으로 이제 계획이 잡혀 있죠. 이제 용적률도 종상향이 돼서 250%, 350, 뭐 이렇게 뭐 400% 이하로 이제 되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층고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곳에 사당 복합 환승센터 많이 들어보셨죠? 사당동에 가면은 왜 그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빨간 버스라고 그러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당동이. 그래서 그 사당 복합 환승센터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서 여기에 업무 복합직으로 탈바꿈되면서 일자리는 또 늘어나죠. 그곳을 이제 이수역에서 이 사당역까지 쭉 저 라인 돼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도 초고층들이 또 즐비하는 그런 곳이 되고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고 뭐 IT나 벤처 연계되고 그래서 이게 특화 뭐 산업 문화 이렇게 아주 복합적으로
이 사당동 쪽 일대가 또 변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할 만하고요. 또 방배동 재건축 지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이 깨끗해지고 또 가치가 재건축 단지의 그 뭐 아파트 상승 가격은 우리가 항상 저 높은 곳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직장 가까이에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곳의 교통도 눈여겨보셔야죠. 강남은 교통 어디든지 사통팔달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이제 GTX가 가까이에 이제 환승을 하셔야 되겠지만 2호선이나 3호선을 이용하시면 GTX, A, B, C, D를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분 당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사까지 지금은 양재까지 되어 있지만 이제 신사까지도 되고 앞으로 용산에서 저기 삼송까지도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은 더더욱 편리해지고 살기 좋고 교통 좋고 학군 좋고 일석삼조, 사조, 오조까지 직주 근접까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살기 좋은 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권이니까요. 교통 편리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재개발 소식을 비롯한 저희가 다양한 호재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자녀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을 비롯해서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도 추천해주고 계신데 그럼 투자 금액, 투룸 기준으로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아파트 생각하면 조금 힘들잖아요.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싶은 분도 많겠지만 그렇지만 다세대 주택 요즘은 워낙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투룸이고요. 투룸에다가 한 15평 정도의 널찍하게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3인 가족, 1, 2인 가족은 물론이고요. 3인 가족 교육하고 싶으신 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7,800에서 4억 3,800만 원이고요. 투자하실 분들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한 6,800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월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2천만 원에서 월 한 120에서 14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셔서 대출금을 이자를 내시더라도 넉넉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고 실투자 금액은 2억 700만 원에서 2억 4,300만 원이면 수익도 보시고 미래 가치 있는 차익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서초구 서초동에서 투룸 가격까지 만나봤습니다.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에 2668번 아래 번호로 바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파트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전세를 사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아파트 분양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조그마한 거에 주택을 사셔서 그 주택에 묶어놓는다고 그러죠. 돈을 묶어놓으면 그만큼 좀 안정적이라서 나중에 큰 돈을 할 때 조금 이렇게 대출을 활용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대형 업무타운이 아주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접근성 우수하고 직주 근접성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주변에 명문 학군 수요 맞춰서 투룸 구조입니다. 3인 가구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1, 2인 가구 또 고소득 임차인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1, 2인 가구도 좀 널찍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신세대 선호하는 고급 인테리어에다가 또 이제 서초동 대구 지구 단위 계획이나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이 테헤란로 쪽으로 쭉 개발일지가 일자리가 120만, 150만 이렇게 늘어날 곳이라서 앞으로 미래 가치를 예상하고 아니면 또 다른 곳보다 조금 수익을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은 서초구 서초동에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무료 1:1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 얻어가실 수 있겠는데요. 주제는 저금리 시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4시에 각각 1명씩만 여러분들이 2명까지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한 무료 1:1 상담이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돈 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